안녕하십니까. 채박의 만남, 채박의 채움과 비움, 채채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해국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해국 교수님 정말 귀하신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 교수님은 지금 어디서 어떤 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시작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근교 의정부에 위치한 카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서울 성모병원 옆에 이제 카톨릭대학교 본교 교정이 있죠. 거기에도 연구실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들려서 같이 연구도 하고요. 네.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누비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워낙 바쁘신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바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네. 대회 들어가겠습니다. 네. 정신의학 분야가 굉장히 여러 가지고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특히 선생님께서 관심 가지신 진료 분야, 또 어떤 환자분 특성들, 주로 이런 환자들을 본다든지, 또 연구도 어떤 특정한 분야가 있으실 텐데, 어떤 분야를 주로 연구하시고 진료하시는지요? 모름지기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 연구, 봉사 세 가지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진료는 사실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워낙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오시는 모든 환자를 보긴 하지만 가능한 제가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좀 보고 싶어 하고 또 좀 제가 잘 본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중독 환자분이고요. 과거엔 주로 알코올 중독 환자가 많았지만 요즘은 이제 도박, 음식, 그리고 포르노, 게임, 다양한 행위 중독 환자분들이 확실히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최근 2, 3년 사이에 가장 또 관심 있게 보는 환자분들은 청년들. 그래서 한 18세에서 25세 사이에 사실 과거로 따지면 많이 어른화 돼 있을 것 같은데 보면 외래에서 보면 이제 소녀 같은 감수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인생 2행기 때 잘 적응을 못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 그런 친구들도 상당히 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와서 그런 친구들이 또 중독 문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자아 정체성의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요즘은 주로 그 친구들 잘 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진료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열심히 보고 있고요. 연구는 사실 이제 주로 정신과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제 임상 연구를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외래에서 이제 입원해서 이제 어떤 약을 쓰면 좋아지고 어떤 치료를 하면 좋아지고 하는데 저는 중독 환자를 보다 보니까 중독 환자가 일단 외래 잘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진료실 바깥의 세상이 너무 이 중독을 조장하는 환경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사회 시스템이 중독을 조장하고 또 내가 여기 진료실에서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잘해도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어떤 요인 때문에 또 중독이 재발하는가 이런 것들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이나 역학이나 이런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 밖에서 볼 때는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부모님들이나 그런 외부에서 보다 사회적으로 설득하고 여론을 만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NGO 같은 것도 만들어서 예방 활동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나름대로 조금씩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다른 일반적인 정신과 선생님들하고 상당히 다른 형태의 어떤 관심이라든지 또 실제로 활동도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개인적으로 어떤 계기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쪽으로 나가시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진료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걸까요? 약간 그런 기질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재수하면서도 그렇고 하여튼 이것저것 다른 사람들 관심 되게 많고요. 재밌게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좀 외향적이고 좀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게 되기도 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중독 환자를 이제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하면서 중독 클리닉을 오픈했는데 환자 잘 안 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을 보겠다고 열심히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타임에 한 분도 알코올 중독 환자가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가끔 입원하면 이제 자세히 파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제 중독이 되고 왜 이렇게 자꾸 입원을 하는지 봤더니 예를 들면 알코올 환자들은
보통 20대 때 발병을 하거든요. 네. 근데 45세, 50대 때 첫 입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으로 따지면 암 4기에 첫 입원을 하시는 셈이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치료가 엄청 잘 안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치료를 잘할 수 있을까 계속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밖의 세상이 너무 중독적인 거죠. 특히 네. 그 공부를 하면서 외국에 비해서 특히 더 심하다라고 또 좀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이면에 보니까 중독은 특히 산업이 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술도 사실은 많이 먹으면 중독이 생기는 게 당연한데, 그러면은 술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술을 많이 팔아야 돈을 벌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그 술을 많이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쪽에서는 막 많이 팔고자 하고, 이게 하면 좋은 거니까, 하면 재밌고 즐거운 거니까 계속 그거를 하도록 선전도 하고 광고도 하고 막 마케팅도 하는데, 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좋다고 계속 먹다 보면 중독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뭔가 제어하고 통제하고 뭐 교육하고 그런 제도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 이런 게 없으면은 사실은 아무리 뭐 진료실에서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도 잠깐 생각납니다. 다토 노먼 베순이라고. 네. 쑥스럽긴 한데요. 네.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는 작은 의사고. 네. 정말 감동을 주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회를 치료하는 의사가 큰 의사다. 네. 대의, 큰 의사.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좀,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지게 됐고, 뭐 그런 것들이 또 나름 성향상 진료실 안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재밌지만, 그런 뭔가 좀 어떤 일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 나가고, 결국 의사의 또 보람은 이게 아팠던 사람이 아프지 않았던 사람으로 변화해 나가는 걸 보는 그 고유의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큰 의미로 그걸 집단이나 사회로 좀 확장을 해서 뭐 정치는 아니지만 실제로 어떤 사회가 조금 변해서 좀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좀 바뀌는 거를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좀 더 크게 보람이 있고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거죠. 네.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면 왜 이렇게 중독을 조장하는 환경이 많은 나라가 되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속도가 너무 빨라진 것 같아요. 네. 속도가 좀 빨라지니까 사실 노는 거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좀 그건 알아서 노는 거고 노는 게 좀 별로 가치가 없는 거죠. 이게 속도가 빠를 때는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일단 경제성이 좋아야 되고 생산성이 좋아야 되고 빨리 발전해야 되고 아파트가 생겨야 되고 뭐 커져야 되고 이런 속도의 그 삶으로 한 7, 80년 전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아팠던 이 근대 현대 사적 그 여러 가지 그 트라우마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오로지 그냥 막 빨리 발전하는 것으로 원래 우리나라가 그런 민족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여러 역사학자분한테 전해 들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1900년대 이후에 되게 속도의 문화에 빠졌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수님도 긍정심리학을 또 열심히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우려고 사는데 사실은 그 먼 미래의 성취만을 바라보면서 살면 현재 만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현재 만족이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자극적인 것들을 통해서 빨리 행복이나 뭐 즐거움도 뭐 뿌듯하고 뭐 이렇게 뭔가 아련하게 뭐 푸근한 그런 행복감보다도 행복도 되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워낙 또 빨리 이 뭔가 생산의 현장에 어떤 그 경제 현장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쉴 때도 가장 빨리 가장 효과적으로 기분을 빨리 업시켰다가 다운시키는 뭐 그런 기제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보면 가장 좋은 건 술. 그죠? 술이고, 그리고 뭐 스포츠 경기 가서 하루에 팍 끝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좀 뭔가 자극적이고, 강하고 빠르게 즉각적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그냥 어떤 나머지 이 속도가 빠른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사회적으로 해소시키는 구조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정말로 놀기도 하고 재미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도움도 되고 개인적으로 도움도 되고 건강도 해치지 않는 다양한 문화나 뭐 그런 운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다 사실 돈이나 시간이 드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사실 아직까지도 사실은 별로 없죠. 교수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금방 거시적이 됩니다. 사실은 정말 제가 큰 약간 그런 사회적으로. 거시병이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올라가서 저를 이렇게 내려주셔야 돼요. 네, 거시적으로 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은데